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낡고 보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이런 거 하는 게 뭐예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벽지 바르고 바닥재 고치고 하는 것들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우리가 말하지만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고, 리모델링은 우리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번호 2번, 번호 2번에서 둘, 넷, 5번째 줄에 보면 끝에 증축 하는 말 있어요? 증축.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대선과 증축. 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2번에 책 쓸 때는 증축 앞에다 써놓으면 찾기가 참 좋은데 중간에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대선과 증축. 3번에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하는 말 있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조합이, 그러니까 대선과 증축이 있다. 그리고요, 이건 이제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는가, 이거 나중에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는가 공부하게 되는데, 증축은 여기에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얘를 30%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130까지. 30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본래 개인의 재산권의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면 전원이 합의 안 해도 이제 따라갈 수 있으니,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그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을 안 만들면 전원 합의해야 돼요. 조합 만들면. 입주자 간다, 관리자 간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합의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합을 만든다, 그럼 전원이 아니어도 만들 수가 있죠.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증축하는 거 반대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너 그럼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100제곱미터를요 130으로 늘리면, 전에 이제 아파트의 평수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일 때는 그냥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를 늘리지 못해서 한이지 늘리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값이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허용된 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려서 이거를 분양하고요.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분양하는 거고, 30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양해서 이걸 통해서 증축하는데 갖다 쓰는 거죠, 이제. 다만 이거를 내가 이거 한 만큼은 여기서 깎여야 돼요. 그죠? 달릴 수 없고, 용적률 같은 것들은 그 주변의 기반시설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늘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용되는 게, 만약 100세대가 있었습니다. 100세대가 있었으면은 총에서 3000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세대수 증가하는 거. 근데 이걸 여기다 다 쓰면 안 되니까 30%까지 늘리면 안 되고, 세대수는 15%까지밖에 못 늘립니다. 15%. 근데 이론적으로 15%를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했느냐? 뭐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어요. 여기 15%를 늘렸는데 여기가 100세대인데 15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쓰면은 뭐 여기는 200제곱미터가 되고 여기는 100제곱미터가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지금 2등 국민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여기가 1등 국민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약간 우스갯소리면서도 굉장히 밀접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를 하는데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보다 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하진 않을 거니까. 네. 자,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세대수를 25%. 그럼 이거 다 쓰지 않아요, 절대. 이걸 다 쓰면은 얘네가 더 큰 집을 살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원래 목적도 아니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얼마 늘렸죠? 30%까지 늘렸어요. 다 쓰면 안 되니까 얼마 늘릴 수 있어요? 15%. 나중에 이 숫자가 구조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지 말고 일부만 써라.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단순하게.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건 중간 생략했지만, 이걸 이제 그 법에서는 이걸 다 쓰면 안 된다는 직접적인 명분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5%. 숫자는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게 뭐다? 증축인데 뭘 늘렸어요? 세대수 증가형.
그러니까 아파트의 평수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일 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재건축에서도 오피스텔 없었어요. 아파트를 못해서 한이지 오피스텔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도 오피스텔이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생기고 세대수 증가형이 생긴 취지가 이제 주택의 어떤 가격의 변화, 시장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 자꾸 생기는 거 이제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문제와 이거 있을 때 문제가 달라져야 되는데 기출 문제가 이게 없을 때는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 여기 조합 아까 조합 말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조합이 단독으로 해도 돼요.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근데 공동으로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조합은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사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자체도.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여기까지 이제 확장시키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안 물어보니까 자, 공동으로 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조합은. 리모델링이 세대 증가가 없을 때는 공동으로 못했어요. 등록사업자하고.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축 대선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분양한 사람.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가 못한다. 이게 전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얘가 생겼거든 이제 얘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오 좋다고 그러죠. 여기도. 이거 분양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한다는 과거의 법조문에 따라서 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온 거를 답을 수정 안 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법은 특히나 혼자 풀면 안 된다. 자꾸 말하는 거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런 취지 알면 이제 이게 있다는 거 알면 이게 이제 30 이상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쉽게 읽어지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을 모르면 그런 문장 하나하나가 뭐 너무 어렵고 이제 버려야 되는 문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여기 이제 숫자 같은 거 배우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제도 같은 건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선 있고 2번 읽어볼까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택에 대해서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괄호 안에 있는 건 보지 말고. 괄호 안에 하나 있는 거 두 가지가 뭐 있는데 그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일 때는 뭐 40%가 증축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거 보지 말고요. 헷갈리고 15년 옆에 보면 뭐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내의 범위에서 할 말인데 조례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경기도에서는 17년 이상 지나야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25년 지나야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이제 재량을 가진다는 건데, 근데 그거 안 물어봐요. 15년은 지나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 간에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돼요. 15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지난 거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10년만 지나도 증축 리모델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령에 15년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몇 개 층 늘리는가 이런 것도 지엽적인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 제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1, 2월까지도 주로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이제 좀 지엽적인 숫자 같은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는 좀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 모의고사를 또 봐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고 뭐 3계층까지 할 수 있는데 14층 이하 할 때는 2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까지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고요. 정신도 없어요. 공부하기도 싫고. 자, 142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자. 먼저 이제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방 있죠? 공은 공공기관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겠죠. 그걸 제가 공 이렇게 읽죠? 공은 한국이에요. 다른 데는 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법은 한국농어촌공사.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틀이고요.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얼마 이상일 때 등록한다고요? 20. 대지는요? 1만. 그 밖에 사업주체 있을 수 있고, 등록, 그 밑에 있죠. 단독은 20, 공동 20, 도시형은 작으니까 30인데 지금 크지 말고 20만 벌써 20만. 그리고 대지는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142, 맨 밑에 줄에 1만 제곱미터. 좋다. 등록하지 않는 자들, 다음 페이지. 다음의 사업주체는 연간 20세대 이상 하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가, 지자체,
그리고 한국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공익법인은 시험 안 나오고 그냥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중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에게 피해를 야기할지 모르는 것을 기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담보하는 게 등록제도거든요. 근데 한국공사가 3억보다는 좀 더 있겠죠. 임원 연봉만 해도 3억분 훨씬 더 써야겠네. 이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얘는 따로 등록하면 고용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등록사업자와 얘는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없지만 토지 소유자도 역시 만약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5번도 엄격하게 말하면 괄호 안에 말이 틀려맞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만 등록하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분석해보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틀렸네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만 공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꼼꼼히 하니까 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는. 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읽으면 맞아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등록 기준은 안 보겠습니다. 조합은 세 가지 껍데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니까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몇 가지였어요? 4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4가지라고 해야 돼요. 싸가지 그러지 말고 4가지. 이제 1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요, 어디가 범위인가 시험에 안 물어봐요. 상식이니까. 자, 만약 서울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야 돼요. 지역조합원을. 그럼 여러분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무시하고 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는 제주도가 되는 거고.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 직장조합은 이 지역조합보다 조금 더 밀접해야 돼, 관련성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직장조합을 모집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돼요. 특광 별별 시군 단위의 같은 법인이나 같은 국가기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를 해야 돼요. 같은 삼성이어도 서울과 남양주, 구리 다 달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물어봅니다. 거기까지는 상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만 지역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우리가 갖추기가 되게 쉽죠. 전입하면 되잖아요. 직장조합은요, 취업이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근무하면 되는데, 지역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 사람들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 아파트만 아니지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아파트 쉽게 공동주택 소유자. 자, 공동주택을 대순하거나 증축합니다. 이거를 끼우러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멋지게 대수원했어요. 이렇게 증축도 하고. 근데 여기 가니까 삐그덕삐그덕 하고 푸세식이에요. 상가 갔더니 안 어울리죠? 그러면 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 건데 복리설 소유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모델은 주로 공주가 하잖아요. 이제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복리설 소유자도 할 수 있어요. 복리설 소유자. 여기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하고 자꾸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높이게 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10년, 15년만 알아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공부 시간이 약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입주자 모집해서 얘한테 돈 다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 시공을 했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했어요. 공사 완료하면 사용을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입주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해야 되죠? 사용검사. 여기서 약속한 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사용검사잖아요.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일단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체를 A라고 하면요, A 명의로 보존 등기했어요. 이거 건설 공급하겠습니다. 조합주택이라면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그 남은 건 일반 분양하고. 근데 이제 조합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죠. 이제 저 아파트의 내용, 뭐 가격 이런 것들 다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해서 A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급계약 체결합니다. 평형대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 이제 다 내용이 있겠죠. 공급계약 체결하면 그때부터 A는 이제 갑은요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이 됐죠. 입주한 건 아니니까 입주자는 안 됐지만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할 수 있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다 그래요.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팔 수 있죠. 다만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런 데서는 법이 정하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1년 전쯤에 이제 6년까지 최장 제한했는데 그걸 8년까지 제한했다가 몇 달 만에 이제 10년까지 지금 현재 10년까지 제한했어요. 만약 15년 하고 싶다 그러면 국회가 이제 통과 법률을 만들어줘야 돼요. 법률에서 최장 몇 년까지?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이걸 이행받아서 이제 10년까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제한이 긴 게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싸게 공급되거든요. 일반 주택보다. 그래서 이걸 공급받으면 만약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이거 실질 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전매 차익을 누리는 사람이 전국에 다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한이 제일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A가 이제 보전 등기 했어요. 그러면 사용검사 받고 나서 여기 갑에게 통지해 주죠. 자, 언제부터 네가 입주할 수 있다 통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있죠. 통보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통보하셨어요. 그럼 이제 빨리 입주하고 싶으면 그날 당일날 가서 입주할 수 있고 대신에 뭘 잔금 치르고, 그죠? 잔금 치르고 입주했어요. 그럼 내가 내 의무를 다 했죠, A한테. 그럼 A한테 뭐 할 수 있어 이제? 얘한테 등기돼 있잖아, 지금 등기. 나한테 등기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짜와 가능일과 입주 가능일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자꾸 들어보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꾸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말이 있었어요? 사용 검사는 말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아파트를 내가 29개를 건설 공급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건축 허가 받는다. 건축 허가 받아요. 그럼 이제 쭉 진행해서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요. 용어들이 좀 달라요.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전용면적이 30%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증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리모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얘는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15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이 이제 복잡하게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래서 리모델링에 어디 갔죠? 앞에서 한번 지났죠. 또 하나만 더 보면 이거 그림 그리는 김에 하나 보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했죠. 근데 얘가 300세대 미만이고 얘의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90% 미만이면은요 건축 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서 도심 공도환상이 자꾸 가속화돼서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건설을 이제 촉진시키고 싶었어요. 아파트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아파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백화점지는 훨씬 낫거든.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거리지 않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면제 주겠다 이런 말 하는 거고.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받쳤고 건축 허가를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겠다 해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런 숫자를 외우는 게 관건이고 왜 이런 게 생겼는가 알면 나중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외울 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런 어떤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으면 이제 건축허가 받은 것은 어떻게 사용 승인 받는 거잖아요. 이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얘는 1000년 돼도 안 낡아요? 요거는 낡고 얘는 안 낡아요? 리모델링 할 필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 검사 받는 날부터 사용 승인 받는 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여기 상가 건물 할 수 있다고 했죠? 상가 건물 뭐라고 했어요? 복리시설 소유자. 요건 뭐 이거? 주택 외의 시설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그랬잖아요. 주택 외의 시설물 소유자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거기에 보면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고 다음에 있네. 어디 있을까? 144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144에 리모델링 조합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하는 말이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복리시설을 함께 한다면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3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지금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이런 거 이거 주상복합 또는 29개 이하로 만든 공동주택 그리고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소유자 이렇게 자꾸 말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이제 듣다 보면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업만 안 빠지면요. 조합원 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이제 공동주택, 복리시설 그리고 주택 외의 시설물 소유자. 이건 물론 몰라도 뭐 그렇게 시험에 안 틀려요.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기억 못해도 이거 주택건설 대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가받기 위한 직장 조합과 지역조합원 주택건설 대지나 조합원 수가 필요한데 여기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건설 대지라든가 조합원 수의 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건 그럼 이건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그리고 얘는 인가 받아야 돼. 얘는 어떻게 인가 받느냐?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 만들자 결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재건축조합이나 도시개발조합에서도 토지 면적 얼마 이상,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이 찬성을 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하듯이 여기서도 토지와 머리수가 다 포함이 중요해요. 근데 숫자가 동일해서 좀 쉽습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 3분의 2 숫자 같기 때문에 그냥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결권 몰라세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머리수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그 의결권이 전용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대지의 지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이라고 읽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그렇고.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의 결의가 필요해요? 3분의.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300명 있어요. 그럼 몇 명이 리모델링 조합 만들겠다 결의를 해야 돼요. 200명이 그래 찬성을 해야 돼요. 200명이. 그리고 그게 이제 주거 전용 면적과 연동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에서 꼼꼼히 안 물어보니까 자 머리수 의결권 얼마? 3분의. 여기서 100명 찬성, 100명 찬성했어요. 3분의 됐죠? 근데 여기 103동에서 한 50명밖에 찬성 안 했어요. 그럼 안 돼요. 각동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각동에서 반 넘는 수 51명씩이 여기 51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합한 숫자가 300명 이상이 돼요. 2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각동 구분수와 및 의결권 과반수인데 그건 보지 말고 지금 나중에 보는 거고. 자, 조합을 만드는 그냥 절차만 보는 거예요. 짐작. 각동은 빼고 자 여기 있는 얼마가 찬성이라 돼요? 3분의 1, 3분의 1. 이것과 이제 4분의 3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이건 조합을 만든 거고요. 조합 만들었다고 해서 발을 리모델링 못 해요. 톤도 경비도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 더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좀 더 뭐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가지고 안 되고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3분의 2, 4분의 3 더 많이 필요하죠? 이건 75명 이상이잖아요. 여기 67명이면 되고 더 많은 찬성하고 물론 그 점에 준비도 했어야 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경비도 이제 다 부담을 시키고 해야 돼요. 이제 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 안 그러고 규약 그러는데 여기 법인인가 아닌가는 시험에서 관심 없습니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까지 안 물어봐야 아예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얘를 법인으로 하자는 주장도 지금 있고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성격이 뭔가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얘는 관심 없어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주택법에서 최근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걸 다 퍼센트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놨어요. 75%. 7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구분수 의결권 7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각동 아까 과반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여기다 과반수 하니까 이상했는지 이걸 50%라고 해놨어요. 안 맞아요. 과반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50이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거 50%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오히려 더 요건이 강화되면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과반수를 각동 과반수 여기는 각동 50%인데 물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걸 바꿔서는 안 돼요. 시험에 절대 그럴까지 헷갈리기는. 아무튼 퍼센트로 바꿔놨어요. 근데 보기 쉽게 그냥 제가 3분의 2, 4분의 3 한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렇지만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 100%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여기 더 진행할수록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 정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조합 만들 때 3분의 1 그리고 저쪽에 가서 4분의 3 나오니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경우가 있는데 미리 한번 바꿔 몇 번 볼 겁니다 앞으로. 또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법문만 일부 복사해서 시험 출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인데 그 복수 정답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법을 일부 조문만 베껴가지고 내면 안 되고 전체 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나중에 이제 이 문제집 풀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4분의 3, 75%였죠. 다행히 고맙게도 4분의 3을 안 고친 곳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입주했습니다. 갑이 이렇게 입주했는데 갑을병 다 입주했어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이 토지를 봤더니요. 이 토지가 여기서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건설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등기에 B라고 돼 있었는데 실질 소유자가 B였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매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얘가 그래서 소송에서 이 사람 등기 말소되고 원유무효 말소되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회복했어요. 토지를 실제로 회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람 매도 청구 의사를 통지를 하면 그럼 이제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매도청구권. 다만 이 사람이 가진 토지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남의 땅을 뺏어올 수 없거든요. 개인의 사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순수익 내줍니까? 안 하거든요. 그럼 소송을 할 때 여기에는 입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를 선정하면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전체 100%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4분의 3이 찬성했지만 전체가 이제 승소를 하든 패소하든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외울 때 2, 3, 4, 5 해가지고 이제 자꾸 외웠거든요. 2, 3, 4 하니까 뭔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다행히. 또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근데 5% 숫자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걸 만약 75%로 바꿔놨으면 2년 75%, 5%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안 되는데. 얘만 딱 안 바꿔놨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다 보니까 2, 3, 4, 5네.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퍼센트로 바꿔놨어요. 이게 이제 조합원
리모델링 조합의 이제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144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주택조합 설립. 여러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경미한 사항 빼고. 이걸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싶어요. 인가 받아야 돼요. 중지, 폐지가 다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조합원 경비도 납부했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신고만 해도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144페이지 맨 위에 괄호 안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데, 이렇게 또 말하면은 직장주택조합은 또 인가를 안 받는단 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겠네요. 자, 신고로 설립되는 조합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뭐 책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절대. 주택조합의 구성.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돼요? 50% 이상.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거기도 리모델링 조합원 제외한다는 건 맞는데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무슨 조합도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도 제외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써주려면. 왜냐하면 신고 설립조합도 50% 20명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또 5명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 취지 말고 듣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주택조합원의 자격. 자격.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조합은요. 여기 인가 설립되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원의 자격은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 날부터 저기 제일 뒤에 무슨 날짜 있어요? 제일 뒤에 무슨 날이에요? 입주 가능일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자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에서 하나 가져야 돼요. 부부가 따로 살아도 다 하나 해야 돼요. 따로 세대를 달리해도.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자. 세대주인자 이런 거 틀리게 안 해요. 뭐 세대원 이렇게 안 하니까 자 85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주택자는 그럼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너무 부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85야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무주택자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주택자가 더 보살펴야 되지. 제가 그걸 이해하라고 외우지 말라고 85야부터 한 거예요. 자,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85야의 주택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얘는 제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얘가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못 외우더라도 자꾸 할 거니까 한번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칠판에 하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까지. 근데 입주하고 돈을 벌어서 또 주택을 수여하는 건 상관없어요. 조합원 자격 유지. 근데 중간에 만약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조합원 자격 상실하는 거예요. 자격 상실합니다. 뭐 그 사람들 이제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이에요. 투기과열 지역. 그 투기과열 지역의 주택은 욕심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부랴부랴 처분하고 뭐 형식적으로 처분하고서 이 주택을 실질 소유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년 전부터 무주택이거나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좀 규제가 더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좀 더 요건이 강화되고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틀에서 하나씩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주시고 여기 이제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조합. 이 사람들이 주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신고조합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안 만들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들에게 뭐 사기치고 이럴 일이 없거든요. 사기쳐봐야 회식비 횡령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피해 없죠? 그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고하면 되고, 뭐 고생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건이 여기서 강화돼야 되겠어? 완화돼야 되겠어? 조합원 자기.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강화돼야 되죠. 국민주택을 이렇게 싸게 공급받는 사람이니까 누구만 된다? 요거 강화되면 여기에서 누구만 된다? 무주택자만 조합해야 된다. 이제 들으면서 대답하면서 알라 이거예요. 이제 모르면 다음에 또 1월에 물어볼 때 2월 되겠네. 또 대답하면 생각해서 하시고. 그럼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자꾸 물어볼 때. 그래서 신고할 때 조합은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받고 아까 공주가 한다고 했죠? 리모델링. 공주 말고 이제 복리시설 소유자도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자격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막 작은 글씨로 어려우니까 자꾸 들으면서 알아야 되지 책을 읽어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무주택이거나 85의 주택 하나 가진 자 하는 것을 무일푼이다 이렇게 할지. 무일푼 이제 무주택이거나 일푼 작은 거 하나 가진 사람 무일푼만 조합해야 돼요. 무일푼만. 근데 신고조합은 누가 만든다? 무주택자만 돼. 무주택자만. 이거 보지 말고 글씨 막 저는 아는데도 보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보시고. 자, 다음에 145페이지 양과라 4번. 요거 한번 보죠. 간단한데 이거 간단한데 한번 비교할 수 있으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 폐지할 때도 해산할 때도 신고. 조합원의 우선 공급은 됐고 사업계획 승인 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독은 30, 공동 30세대. 그렇습니다. 30개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거기에 각각 예외가 있는데 4가지 예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가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30만 보시고 30. 다음 페이지. 대지를 조성할 때도 얼마 이상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기본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자, 이 사업계획 승인요. 이거 이상이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될 때가 있고 그냥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주택건설 호수는 상관없어요. 이제 30 이상이면 여기 가야 되고 이걸 건설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가 대지를 조성하는데 10만 이상인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여기에 받아야 되느냐 여기 받느냐는 10만 가지고 따져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배 할 때는 여기인데 근데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안 물어보고 어려워요.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읽을 거예요.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10만 이상 할 때 누구한테 받는다?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만 읽고 들어가세요. 시험장에. 그리고 실제 달라지는 거는 대도시 이하에서만 달라지지 대도시에서는 안 달라져요. 남양주시는 대도시다? 그죠? 그 10만 이상이어도 남양주시장, 미만이어도 남양주시장. 구리시는 대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경기도지사, 10만 미만은 구리시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데 열만 읽고 넘어가요. 그냥. 이것도 안 읽어도 돼요. 혹시 이건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저기는 사업 주체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제일 친한 애가 누구예요? 국가. 국가가 하면 국가계획과 관련성이 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엄격한 의미의 국가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국가계획은 아니지만 국가.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한국 있잖아. 한국. 국가 한국 토지택공사.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 금방 대답했는데 좀 이따 물어보면 또 틀려요. 여러분들 이제. 뭐 7, 8회에도 틀린 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국가는 한국. 그리고 이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데 건설 공급하는 규모가 클 수 있죠. 면적이 크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적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련을 크게 미칠 수 있죠. 영향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국장에게 여기서 할 때는 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지정 공고하면 그때는 국장에게 받아야 돼요. 국장이 지정 공고한다는 말을 알려주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도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만 이거 하나 이제 숫자 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국가한국은 바로 국가한국은 국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국가한국인데 지자체하고 연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리고 광역적 차원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시도가 결합돼서 광역 이런 말 하잖아요. 광역시 차원에서 뭐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런 단어 가지고 알 수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한다. 긴급할 때 가장 먼저 자금을 동원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에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럴 때 그것도 역시 국장 이런 말 나오는데 틀리게 잘 안 합니다. 걔네들은 나오긴 나와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아닌 것은 5개 지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단위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한국뿐만 아니고 330만 도시개발 택지개발사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말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은 답이 아닐 거고 이 숫자 아니면 얘가 답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장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1번만 읽어볼게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한다. 밑에는 보지 말고 그냥. 예외 국가나 한국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50초 하면 공공기관, 그래서 공공기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한번 나왔고 50초는 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밑에까지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330만이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그리고 입주자 모집할 때도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도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봤죠? 시도의사 대장. 조합설립가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좀 더 이제 지위가 높습니다. 사용검사는 우리가 법에서 보면 이거 해준 사람이 이거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원리예요. 실시기 인가권자가 준공검사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기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예요. 그럼 준공검사도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시장 군수등이 합니다. 그럼 준공인가도 시장 군수등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만 딱 하나예요. 건축 허가한 사람이 사용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사용검사를 누가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 지금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물론. 근데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똑같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한국토지택공사는 주택건설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금방 틀린다 그러니까 역시 틀리죠. 받으라고 했어요. 국장에게. 받으라고 해서. 그죠? 공공기관은 뭐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금방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3월 달에 가면 안 틀리겠죠, 이제. 근데 뭐 공부를 늦게 한다면 7월, 8월에 가도 계속 틀리고. 근데 요거는 내가 괄호를 쳐놨죠, 여기는. 괄호를.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아도 돼, 이제. 이거 뭐 자재 빼돌려 먹고, 뭐 사기치고 분양 사기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 주체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입주자 모집하면 되는데, 왜냐면 이 주택건설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요 공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에게 다 국토교통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건 이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제가 그 보충 자료 좀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